오셨나요? 6번부터 8번까지 독서 지문이니까 단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 오세요. 총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6번 문제,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 문제고요. 7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니은은 어쩌고, 기억은 어쩌고, 니은은 어쩌고, 기억은 어쩌고, 니은은 어쩌고 각각의 특징과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하라. 사실적 이해 문제. 8번, 태아의 혈액순환과 관련된 기관을 도식화한 겁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반, 폐, 난원공, 동맥관. 분명히 A, 태반, 폐, 난원건, 동맥관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 그림이 나오면 뭐라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쓸 거예요. 앞에 지문 보러 갑시다. 신생아가 터뜨리는 첫 울음소리는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 태아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면서 태아의 몸은 생존을 위해 극적인 환경에 대응합니다. 탄생이라는 인생 최초의 도전 속에서 아기의 몸은 어떠한 변화를 겪을까? 폐를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는 어른과는 달리 태아는 태반과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인다. 태반의 산소 농도가 낮은데도 태아가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태아형 적혈구 때문이다. 기억 동그라미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데에 전부 다 밑줄 그어갈 거예요. 태아형 적혈구는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산소를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 덕분에 태아는 태반에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태반 호흡을 하던 태아가 출생 순간부터 어떻게 폐호흡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정지, 뒤에 그림으로 넘어오세요. A, 태반이라는 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다 쓸 말이 있을까? 태반과 태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반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았었다. 산소 농도가 낮았지만 태아에게 산소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태아형 적혈구 덕분에. 태아형 적혈구 있습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단락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쓸 수 없겠네요. 다시 앞에 지문으로 돌아갈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시작을 하죠. 폐호흡을 하지 않는 태아의 폐포는 폐서펙턴트라는 분자가 포함된 폐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폐서펙턴트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폐포가 요걸로 되어 있고 폐수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폐에 들어있는 물이죠. 이 분자는 물을 튕겨내는 소수 부분과 물과 친한 친수 부분이 모두 있습니다. 태아가 출생하면서 산도, 아기가 나오는 길을 지날 때 압력을 받으면 절반 정도의 폐수가 기도를 통해 입으로 배출이 되고 첫 울음을 울 때 폐포가 압력을 받아 나머지 폐수가 모세혈관 등으로 밀려납니다. 태어나면서 폐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폐수가 제거된 폐포는 풍선과 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려고 하는데 폐서펙턴트가 친수 부분은 폐포 쪽으로 소수 부분은 공기 쪽으로 향한 채 폐포의 안쪽 벽을 둘러쌉니다.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폐포의 안쪽 벽을 요렇게 둘러쌀 건데 요렇게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수 부분은 폐포 쪽으로 요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친수 부분, 바깥에 여기 요 부분은 소수 부분은 공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기 쪽으로. 각 분자의 친수 부분 사이로 전기적 반발이 형성되어서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끼리 어떻게 전기적인 반발을 일으켜서 뭉치고 폐가 찌그러지는 걸 막아줍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다음, 폐호흡이 시작되면 태아의 심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 태아의 심장은 어른의 심장과 달리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통하는 난원공이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난원공 뭐라고? 우심방, 좌심방. 그러면 오른쪽 밑으로 일단 정리할게요.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혈관에는 태반으로 흐르는 대동맥과 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이를 동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림에 몇 가지 좀 쓸어 갈게요.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살짝 내려오세요. 지금 누구 얘기 나왔어? 난원공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동맥관 이야기가 나왔죠. 난원공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다음 동맥관은요.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셋째 줄,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혈관에는 태반으로 흐르는 대동맥과 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대동맥이라고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네요. 됐을까? 위로 올라가서 또 다시 볼게요. 대동맥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호흡이 시작이 되면 난원공이 닫히고 1. 동맥관도 서서히 수축해서 2. 결국 막히게 됩니다. 폐호흡을 하면 난원공 닫히고 동맥관도 막히게 됩니다. 라고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으로 가서 다시 쓰도록 하죠. 태아가 폐로 호흡하기 시작을 하면 C. 난원공 막혀. D. 동맥관도 막혀. 그런데 문장 문맥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 같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서 이것은 태아의 혈액순환이 어른의 혈액순환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른의 혈액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 몸 전체로 흐른 뒤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방에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이동해 산소를 공급받고 좌심방으로 들어온 후 다시 좌심실로 갑니다. 일단 정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어른의 혈액이 흐르는 순서, 과정.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어른의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아니죠. 태아의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지. 태아는 폐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과 다른 혈액순환이 일어납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나간 혈액은 상반신으로 흐른 다음 우심실로 들어옵니다. 이 혈액은 산소를 얻기 위해 동맥관을 통과해서 태반으로 이동합니다. 태반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후 난원공을 거쳐서 좌심방 갔다가 좌심실로 이동을 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요렇게 지문 친절한 거야. 순서대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좌심실, 대동맥, 상반신, 우심실, 동맥관, 태반, 우심방, 난원공, 좌심방, 좌심실. 요 순서. 시뻘건색으로 위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과학 기술 지문이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 1. 인과관계. 무조건 나오는 문제 2. 과정에 대한 문제. 순서는 항상 중요하다. 지문 난이도가 어려우면 요 말들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결국 난원공과 동맥관은 태반 호흡 때문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폐호흡이 시작되면 기능을 잃습니다. 슬픈가? 난원공과 동맥관은 폐호흡이 시작되면 기능을 잃어서 다치는 겁니다. 태아의 호흡 방식 변화와 이에 따른 혈액순환의 변화는 엄마의 몸에서 보호받던 생명인 태아가 자력으로 호흡을 시작하고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험난한 대응 과정입니다. 엄청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우나 봅니다.
6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 밖으로 나오면서 태반으로 호흡을 하던 것이 산소를 얻어내는 것을 폐호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누구 얘기하면서? 심장 얘기하면서. 정답은 4번. 신생아의 놀라운 정력. 호흡과 심장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주 훌륭해요. 7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넘어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러 갈게요. 1번 기역. 태아형 적혈구는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산소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태아형 적혈구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산소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7의 1번 맞는 얘기죠. 2번 태아형 적혈구는 태아가 출생하면서 모세혈관으로 밀려난다? 모세혈관으로 밀려나는 거 아까 여기 찾았는데 여기 있네. 모세혈관으로 밀려납니다. 아, 누가? 폐수가. 태아형 적혈구가 아니라 폐수가.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폐 서펙턴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전기적인 반발력을 통해서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게 폐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의 3번 오케이. 7의 4번 폐 서펙턴트는 친수, 소수 부분 모두 가지고 있다. 소수 부분과 친수 부분 모두 가지고 있다. 오케이. 7의 5번 기역은 태반 호흡에 태아형 적혈구는 태반 호흡하는 데 쓰죠. 니은은 폐호흡에 폐포가 찌그러지지 않게 폐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7번의 답은 몇 번? 2번. 모세혈관으로 밀려나는 건 누구? 태아형 적혈구가 아니라 폐에 들어있는 물, 폐수였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8번 볼게요. 1번 A. 태반은 어른의 폐와 같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괜찮죠? 물론 산소의 농도는 낮지만. 2번 CD 난원공 동맥관은 태아가 출생하면 폐호흡을 하고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여기 막혀서 상실한다고 했죠? 2번 오케이. 3번 D는 동맥관은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A 태반으로 보냅니다.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 봅시다. 동맥관 어디가 있냐? 동맥관은 우심실에서 들어온 피를 태반으로 우심실, 동맥관, 태반. 동맥관은 우심실에서 들어온 피를 태반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 4번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어디 있어? 여기 우심방.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C를 거쳐서 난원공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예. 4번 오케이. 답은 5번이겠죠. B. 폐가 활성화된 후에 누가 D가 C보다 동맥관이 난원공보다 아니요. 여기 보세요. 난원공이 먼저 막히고 그 다음 동맥관이 서서히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둘이 순서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쉽지 않은 간만에 고등학생스러운 문제가 나왔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또 고전시가 몇 개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9번부터 12번까지 그런데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자, 문제 푸는 요령 요겁니다. 11번 중요하다가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해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하라. 그러니까 보기 읽고 나다 읽으란 이야기죠. 보기 읽어봅시다.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여 부르는 노래 나와 다가 여기에 속합니다. 보고 싶어요. 누구?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러한 주제의식을 담은 노래들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별이 오래 지속된 상황, 감정을 표현합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과 그리움을 주로 표현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결국엔 해석할 수 있니? 이 문제예요. 고전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해석할 수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고전시가들은 전부 다 굳이 찾아보진 않더라도, 사실은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만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해석은 나올 때마다 만나는 작품들은 해석은 해놓자. 시작. 남들은 다 자는 밤에 나는 어이 홀로 깨어 있는가.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자지 못하고 있죠. 둘이 서로 대조. 옥장, 옥으로 만든 휘장, 깊은 곳에 자는 님을 생각하는 곳.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만큼 그리워요. 아, 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잠도 안 와. 이거지. 10번 확인하러 갈게요. 10의 1번. 남과 화자의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서, 그렇죠. 남들은 자는데 화자 나는 못 자고 있죠. 왜? 외로워서요. 1번 오케이. 니은 꿈을 통해 화자가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꿈에서도 보고 싶어요. 그리움이 아주 큽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었겠네. 앞으로 또 넘어올게요. 나 정현의 장상사 오랜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다가 까먹기 전에 써놓읍시다. 아 임금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임금님. 우유빛깔 임금님. 시작해봅시다. 그립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누구를? 임금을. 마음을 바람에 나불기는 종이연 같아라. 그만큼 펄럭펄럭. 아 자꾸 님을 향해 날아가고 싶어요. 그리움. 내 마음이 돗자리라면 말아서 저기 창고에 넣어놓고 내 마음이 돌이라면 굴려낼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돗자리도 아니고 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 수 있을까? 내 마음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 끄트머리에 있는데 아 우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드나무처럼 아득한 시름은 끝이 없어라. 그리움이 걱정이 됐네요. 3번 보러 갈까? 10의 3번. 돗자리 돌과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 그치 말아서 굴려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데 내 마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맺혀있는 감정을 강조한다. 맞는 얘기죠. 리을 홀로 앉아 공후 악기를 타니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얘가 악기가 아니 내가 화자가 10의 4번 보러 갈게요. 화자가 연주하는 공후 소리를 통해 화자가 답답하고 슬픕니다. 이야기 오케이. 다 타도록 비단적삼 쳤는지도 몰랐네. 울었네. 원컨대 쌍쌍이 나는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어요. 누구에게? 님에게, 임금에게. 님 향한 창 앞에 서 있고 싶어요. 원컨대 밝은 달이 되어서 님의 창문 휘장 안에 비춰 들어가고 싶어요. 님 보고 싶어요. 슬픈 노래 잠 못 드는 밤 어찌 이렇게 깁니까? 밤이 너무 길어서 더 외로워요.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했네. 아 좌절. 기나긴 그리움의 공연이 애만 끌고 있구나. 대놓고 그리움. 됐을까요? 10의 5번도 확인해 볼게요. 화자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만큼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5번 괜찮아. 됐을까? 9번 문제 살짝 손대 볼까요? 가 짧으니까 볼게요. 의문형 표현 사용해서 그렇죠. 가 일단 오케이. 색채요. 색깔 있는 말들 있어요? 가에 없어. 언어 유희 말장난에 해학적 크크크 웃겨? 아니 웃기지 않은데. 4번 풍자 저 자식 멍청이 나쁜 놈 비판하고 있나? 아니요. 계절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타낸 거 있어요? 없죠. 야호! 가만 풀어도 1번이 답이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다 달라.
박인로의 상사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위에다 써놓을까요? 상사, 그리워합니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임금님 생각. 해석하러 갈게요. 옆에 나와 있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단어들 볼게요. 당나라 현종, 양귀비, 안사의 난으로 당귀비가 죽으면 헤어지겠지. 수인시, 고대 제왕 전설상, 불을 쓰는 법을 알려줍니다. 함양궁전, 한과 불태웠는데 석 달이나 탔습니다. 수화,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해엄, 생각이 없어서. 밑으로 넘어가죠. 명황, 당나라의 현종은 귀비, 양귀비를 어떻게 죽어서나 죽고 난 이후에야 여회연이 죽고 나서 이별했는데 서럽다 서럽다 한들 우리같이 서럽겠는가? 아니 양귀비와 헤어진 명황보다 나, 임금이 쟤네들보다 더 많이 서러워. 살아서 못 보니 더욱 하나 망극하다. 끝이었구나. 수심, 근심은 불이 되어서 파이어 가슴속에 피어난다. 저절로 난 그 불이 남의 탓이 아니로구나. 누가 내 가슴에 불을 붙였다? 아니, 내 혼자서 불 붙은 거다. 남의 탓이 아니로다. 세상 이러한 그리움의 모든 원인이 나다. 내가 하도 서러워서 수인씨를 원망한다. 불 만든 사람을 원망한다. 왜? 얘가 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 붙어 있으니까. 함양궁전, 진시황의 그 궁이 다만 3월 석 달을 탔지만 지금은 그 불을 오래 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3개월이면 그거 오래 화재가 지속된 거다. 이 원수 같은 이 불, 어떤 불? 내 가슴 속에 피어난 이 불은 몇 3월을 지내는고 내 가슴 속 불은 석 달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다. 석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꺼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임후 여름비가 되고 한숨은 바람이 되어서 불거니 뿌리거니 그칠 적도 없는데 비 내리고 바람 부는데 내 마음속에는 바로 저 불을 끔찍도 하지만 내 눈물로 내 한숨으로 불을 끌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찌 된 불인지 바람과 빛 속에서도 계속 타는구나. 불타오르고 있어요. 뭐가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이제 생각하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불타고 있습니다. 수화상극이라고 했는데 물 만나면 불 꺼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로구나. 내 마음속 그리움 꺼지지 않습니다. 피거니 뿌리거니 승부 없이 싸우는데 내 마음속에서 물과 불이 싸우는데 조그마한 나의 몸이 전쟁터가 되어 있구나. 물과 불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느님아 칠성날에 비를 내려서 이 싸움을 말려주세요. 더 이상 그리움으로 괴로워하기 힘들어요. 불쌍한 이내 몸은 살간 여겨 바라니다. 알고 싶구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님과 헤어질 때 검은 머리를 희도록 못 보는가. 이별한 지 오래됐단 얘기네. 사랑은 생각이 없어서 늙고 젊은 것도 모르는가. 젊어서도 님이 그리웠고 시간 지나 늙어서도 님이 그리워지고 10년 전에 님과에게 충성하겠습니다의 맹세를 오늘 문득 생각했더니 금석 굳은 말씀이 어젠지 그젠지 귀에 아른아른 거리는구나. 이 마음이 맹세, 진토, 흙과 먼지가 된다고 잊을 수 있겠는가? 죽어도 님을 향한 충성에 대한 맹세 지킬게요. 아쉬운 내 뜻은 다시 볼까 바라거든
1년에 300일 동안 네 친할이 있을 소냐? 1년 300일 동안 임금을 잊은 하루, 날이 있겠는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9번에 1번이라고 해놨는데 진짜 의문형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의미 뭐 하는겨? 자, 살펴볼게요. 9의 1번 의문형 문장 표현 썼다라고 해놨는데 가에 어디 있어요? 생각나는가? 나에는요, 어느 때나 고칠까? 기타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에도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고전시가 긴 애들 있죠. 대꾸법 거의 무조건 다 있어. 의문형 무조건 다 있어. 웬만하면 서리법 다 쓰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10번의 답 아까 2번 확인했었고요. 뒤에 11번 확인하러 갈게요. 나의 그리운 사람이 멀리 하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왕과 멀어져 있어요. 1번 오케이. 기나긴 그리움의 공연이 애만 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수심이, 근심 걱정이 가슴에 피어나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을 원망? 아니, 내 탓이라니까. 남 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헤어질 때 검은 머리 하얘지도록 못 보는가. 오랫동안 이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의 밝은 달이 되어 님의 창문 휘장을 비추겠습니다. 내 뜻을 다시 볼까 합니다. 임금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 전해주고 싶어요. 괜찮죠? 틀린 건 3번. 12번에 새는 뭐였어요? 이 새가 되어서 내 마음을 어이구야. 새가 되어서 내 마음 전하고 싶어요. 불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 그리움, 간절한 바람,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정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